지금부터 1학년 5반 일모든 공청회의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모둠의 주제는 도시근교 그린벨트 해제 및 아파트 건설 사업 추진의 필요성입니다. 문제는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한다이고, 문제의 등장 배경은 21세기 환경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현재 과연 그린벨트를 보존해 환경을 보존하는가, 또한 그린벨트를 개발하여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게 하는가로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용어의 개념은 그린벨트란 도시의 경관을 정비하고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설정된 녹지대를 뜻합니다. 그러면은 쟁점 1, 찬성 측 김명현 정부대표의 입장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린벨트는 녹지의 주된 임무인 공해의 완충 및 열섬 효과 저감, 휴식처 제공 등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해제가 필요합니다. 그린벨트는 미래 세대의 최후의 보루이자 우리의 마지막 녹지이므로 그린벨트를 해제하여서는 안 됩니다. 저희는 그린벨트 개발에 찬성합니다. 그린벨트 즉 개발 제한 구역은 도시 주변의 환경을 보존하여 도시민의 쾌적한 생활 환경을 확보하는 목적으로 설치되었지만 무단으로 불법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등 불법 행위가 만연하여 녹지로 불릴 뿐 녹지의 주된 임무인 공해 완충 및 열섬 효과 저감, 휴식처 제공 등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방치되거나 오히려 공해를 창출하고 있는 그린벨트를 개발하여 통합적 택지 개발로 공원 및 건축물 신축을 통하여 도시화를 시켜야 합니다. 저희는 그린벨트 개발에 반대합니다. 그린벨트는 우리와 미래 세대의 최후의 보루이자 마지막 녹지입니다. 미래 세대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문제이니만큼 개발 결정에는 신중을 가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환경과 관련한 여러 문제가 화두에 오르고 있는데요. 이를 보아도 녹지라는 자연환경은 개발하여 사라지게 두어서는 안 돼 보존하여서 남겨야 하는 소중한 자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녹지의 면적이 줄어들고 도시 표면이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로 덮이면 빗물이 토양에 제대로 흡수되지 못해 홍수 발생 위험도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녹지는 보존하여 남겨야 하는 지역이라고 하셨지만 그린벨트는 녹지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불법으로 축사나 창고,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보존 가치가 없어진 그레이벨트가 되어버린 곳이 많습니다. 실제로 인천시에서는 개발 제한 구역에서 농업용 비닐하우스 불법 행위 13건을 적발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그린벨트는 녹지로서의 중요한 기능은 수행하지 못하고 불법 행위가 만연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린벨트는 이미 제 기능을 충실히 하고 있어 악영향보다는 이로운 영향을 가져옵니다. 그렇기에 그린벨트를 개발하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이로운 영향에 대해 설명하고자 그린벨트로 지정된 녹지의 기능에 대해 나열하겠습니다. 숲의 토양은 도심의 토양보다 투수 기능이 월등하여 빗물로 인한 피해를 자연적으로 예방합니다. 무더운 여름에 태양볕으로부터 피할 수 있게 해주는 나무 그늘과 앉아 쉴 수 있는 잔디들을 생각해 보아도 녹지는 충분히 휴식처로서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무 한 그루는 이산화탄소를 연간 2.5톤씩 흡수합니다. 지구온난화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화두에 오르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사실은 녹지의 필요성을 증명합니다. 이처럼 녹지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찬성 측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녹지를 개발할 경우 위의 기능이 수행되지 않게 되어 발생하는 환경오염과 이산화탄소로 인한 지구온난화 심화, 도시민들의 휴식처 감소 등 많은 문제를 불러오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이로운 영향을 주는 그린벨트는 해제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대도시의 온도는 해마다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 중 하나는 열 전도율 및 열 용량이 큰 각종 건설 자재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수림의 표면 온도는 콘크리트 포장면과 비교할 때 여름철 낮에 10도 이상 낮습니다.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개발하게 될 경우 도심지는 보다 무더워질 것이고 도시의 신선한 공기를 제공하는 기능과 휴식처로서의 기능을 잃어 시민들의 삶의 질을 하락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린벨트는 비닐하우스 설치, 쓰레기 무단 투기 등의 행위로 녹지로서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오히려 새로운 공해를 창출해내고 있습니다. 그린벨트를 유지하기보다는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그 자리에 공원을 조성해 녹지로서의 기능과 휴식처로서의 기능을 동시에 할 수 있게 하면 될 것입니다. 현재 찬성 측은 통합적 택지 개발로 공원 및 건축물 수축을 통하여 도시화를 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반대 측은 그린벨트는 미래 세대의 최후의 보루이자 마지막 녹지이기 때문에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쟁점이 문제 해결 및 실행 가능성, 찬성 윤영찬 시민단체의 의견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문화시설이나 공원 같은 공공시설을 지음으로써 경제 활성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는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기업 경제 활성화 대책을 통해 개발 제한 구역인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상업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대규모 신도시를 건설하며 주택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 주택 개발과 노무현 정부의 위례 신도시 등이 있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그린벨트 중 보존 가치가 떨어지는 지역이 20%가량입니다. 이런 그린벨트는 차라리 해제하고 주택가를 지어 주민들에게 살 곳을 제공하거나 공공시설을 지어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더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화는 인구 급증, 교통 문제, 환경오염의 증가 등을 불러오게 되며 이때 도시민의 삶의 질은 저하합니다. 반대로 도시민들은 도시 환경 속에서 쾌적한 도시 생활을 누리려고 하고 있죠. 이러한 도시민들의 수요에 맞게 나무 그늘은 여름철의 무더운 도심지에서 잠시 쉴 수 있는 휴게 공간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녹지의 잔디는 시멘트나 아스팔트와 달리 전체 지역을 식혀줍니다. 이처럼 녹지는 무더위에 지친 도시민들에게 보다 시원한 환경을 만들어주기에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했듯이 그린벨트가 녹지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가 녹지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있습니까? 그 사실에 그걸 나열을 보자면 나무 그늘의 평균 온도는 여름 한낮 기준으로 도심 지대비 3에서 7도가량 낮아 휴식처로서의 기능을 하여 도시민들에게 휴식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녹지의 잔디는 시멘트나 아스팔트보다 냉각 기능이 있어서 전체 지역을 자연스럽게 식힐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이는 여름에 보다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습해 토양은 도심지의 토양보다 특수 기능이 월등하여 기물로 인한 피해를 자연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생물 다양성 측면에서 볼 때에도 녹지의 덤불과 풀, 허브 또는 숙주식물은 환경에 도움이 되는 새, 나비 등의 서식지가 되어 생태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녹지가 가지는 다양한 의미를 고려할 때 녹지는 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녹지는 이산화탄소와 오염물질을 흡수하여 도시가 뜨거워지는 도시 열섬 현상을 줄여주는 작용을 합니다. 그 결과 난방비를 상쇄시키고 도시의 기온을 낮춰줍니다. 이때 지구온난화가 심각해서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이 필요한 현재에 있어서 녹지는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녹지를 개발하게 될 경우 발생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녹지 개발 시 발생하는 문제점 해결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의 미집행 문제를 이연에 방지하기 위해 시장 군수로 하여금 개별 도시공원이 도시계획으로 설정된 이후 5년 이내 공원 조성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이 기간 내 공원 조성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경우 도시공원 결정이 자동으로 해제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찬성 측은 그린벨트 해제 구역에 여러 문화시설을 지어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반대 측은 그린벨트는 도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며 서식지를 제공하는 녹지 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쟁점 3 이익민국과 창성 신하규 기업대표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린벨트를 활용하면 빠르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재건축, 재개발 과정에서와는 다르게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다시 짓는 일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공급이 빠르기 때문입니다. 정부 주도하에 공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공주택 등으로 저렴하게 보급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또한 여러 문화시설을 지어 경제적 이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신규 주택을 공급하고 문화시설을 지어야 합니다. 최근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이 매우 상승하였고, 대표적인 사례로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하는 핵심 지역은 강남 일대로 재개발로 주변 인프라가 대폭 개선된 마포, 용산, 청정구 등 도시 지역이 있습니다. 예컨대 3만 3천 제곱 규모 도심 부지의 용적률을 200%에서 300%로 올리면 그린벨트를 3만 3천 제곱미터를 해제하는 것과 아마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분석됩니다. 그러므로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합니다. 그린벨트 해제는 아직 개발되어 있지 않은 녹지의 경우 건축물 구축 및 공공문화시설을 양산하여 지역 발전으로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인구 증가 및 관광도시 개발로 인하여 지역 발전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가 가능하며 주거생활 공간을 건축할 경우 수요가 분산되어 발생하고 있는 부동산 문제가 해결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찬성수는 무주택 가구를 위한 주택을 마련하면 주택 가격이 안정화되어 실거주자가 늘어나기를 바라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2012년 이명박 정부가 서초구와 강남구의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하였지만 결국 주변 아파트 시세와 같아져 무주택 가구에겐 꿈도 꿀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린벨트를 개발하게 되면 그린벨트 특성상 수도권을 중심적으로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 균형 발전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한 그린벨트를 해제 시 이로 인한 생기는 공공시설 및 주거시설 건축 등으로 인하여 최소 300만 명 이상의 인구를 수용할 정도의 개발지가 생겨남과 동시에 인구 45% 이상이 거주할 수 있는 수도권으로 인구가 더욱 집중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수도권의 과밀화된 인구에 의하여 주거 및 교육은 고사하고 심각한 교통체증으로 인한 사회 및 경제적 불이익으로 도시민들의 생활 여건이 더욱 안 좋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그린벨트가 가장 처음 도입되었던 영국은 1950년대부터 우리나라의 그린벨트의 약 4배에 달하는 16,366제곱킬로미터의 지역을 엄격히 관리 중이며 환경보호에 심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수도권 과밀화를 통한 인구 밀집은 도시 팽창화라는 장점이 있지만 장점이 더욱 많습니다. 도시민들이 생활 공간이라 여겨지는 그린벨트는 이미 내부 환경 오염으로 인하여 보존 가치가 하락하였고, 이처럼 보존 가치가 떨어지는 그린벨트를 풀고 공공시설 및 생활시설을 제공해 줌으로써 도시민들이 삶을 오히려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하여 그린벨트만큼 효과를 볼 수 있는 방안은 없다는 주장이 나왔으며, 더욱이 규제에 묶여있는 재건축과 재개발 대신 그린벨트 개발은 새로운 주택 공급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공급 부족을 겪고 있는 현재 서울이 주택가격 상승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그린벨트 일부 해제는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상당합니다. 그리고 영국 또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런던 역시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여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영국은 그에 따른 경제적 효과와 도시 확산 방지, 미래 세대를 위한 가용 공간 확보 등을 충분히 논의하여 그린벨트를 해제 또는 유지해왔다는 점을 참조해야 합니다. 찬성 측은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개발 사업을 통해 다양한 시설을 제공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반대 측은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아도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건축물이 노후화된 곳 등을 재개발하는 과정에서 지역개발과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훼손되어 감에 여러 논쟁을 일으키는 그린벨트는 해제할 이유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찬성 측 최종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린벨트 개발에 찬성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그린벨트가 녹지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의 원래 목적은 주택들을 배기가스나 소음 같은 환경적 공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이지만 많은 그린벨트가 불법 비닐하우스, 창고 등이 설치되어 부정가치가 없어진 그레이벨트로 전락해 보호는커녕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예시로 인천이 개발 제한 구역에서 불법 비닐하우스 13개가 발견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서울 같은 대도시들이 이례적으로 산지가 많은 지형이기 때문에 녹지 보전 측면에서 그린벨트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문제들을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에 따라 그린벨트 해제에 관한 도시관리 계획을 수립할 때 일정한 범위 훼손지를 선정해 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생태공원을 조성해 녹지로서의 기능과 휴식처 제공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들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빠르게 주택 공급이 가능하고 정부 주도하에 주택 공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공주택으로 저렴하게 보급해 주거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구 증가 및 개발로 인하여 지역 발전이 이루어져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효과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린벨트 해제에 찬성합니다. 저희는 그린벨트 개발에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그린벨트는 미래 세대의 최후의 보루이자 우리의 마지막 녹지입니다.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녹지 면적이 줄어들고 도시 표면이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로 덮이며 빗물이 토양에 제대로 흡수되지 못해 홍수 발생 위험도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린벨트는 도시화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도시화는 인구 집중, 교통 문제, 환경 오염의 증가 등을 불러오게 되면 이때 도시민의 삶의 질은 저하합니다. 또한 그린벨트로 인한 숲의 토양은 도심지의 토양보다 투수 기능을 월등하여 빗물로 인한 피해를 자연적으로 예방합니다. 세 번째, 최근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이 매우 상승하였고 하지만 연면적의 비율을 올리면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과 맞먹는 효과를 거둘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희는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합니다. 네, 이렇게 찬성 반대 측의 의견을 들어보았는데요. 찬반 측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이상으로 1학년 5반 1모든 공청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